2021학년도 1학기 세계사 수업 시작하려고 해서 오늘 첫 수업이고, 교재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시험도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이제 언급한 내용들과 그 중간에 PPT로 띄워준 이런 것들이 뭐 지필평가, 수행평가에 이제 활용될 거야. 어,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어야겠지. 그 밖에 이제 수능특강 어떤 용도로 이제 주로 활용을 하냐면은 내용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 쉽게 말하면은 칠판 정리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수능 특강에 이제 들어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 칠판 정리를 해줬을 때 이제 주로 생기게 되는 문제점 어떤 거냐? 그걸 그대로 이제 뭐 그 받아 적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간이 팔린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의 흐름 같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안 생기거든. 진짜로 진짜 난 시험 공부만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그 칠판을 받아 적고 막 하는 게 이제 좋겠지만, 학교 수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사고력이라든지 상상력, 그런 것들의 발전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내용 정리는 아까 말했던 대로 숨특강에 나와 있는 뭐 그 정도를 참고해 주면 좋겠다. 이 수업 때는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막 깔끔하게 해주거나 하진 않을 거야. 그거는 우리 수업에는 이제 과제가 없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해보고, 숨특강을 참고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막 외워버리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교과를 공부하고 그 내용을 익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다만 교과서와 그 선생님이 제공하는 PPT를 좀 중심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보면은 한국사를 배웠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로마 숫자 이제 1, 2, 3, 4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 어, 이 단원 밑에 보면은 연표가 나와 있어. 400만 년지 200만 년, 10만, 굉장히 이제 단위가 크지.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정확한 연도가 나오지가 않지. 뭐 조선 건국 1392년, 뭐 미국 독립 1776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은 이 시기, 우리가 지금 일단원에서 다루는 이 시기는 유적과 유물만 가지고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를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몇 년에 뭐가 일어났음 하는 역사 기록이 어 굉장히 극히 드문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애매한 숫자로 연도가 이제 표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교과서 135페이지가 있어. 이게 그 유럽 세계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볼 거야. 여러분들 수업 때는 항상 교과서 수능 특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 수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당연히 그 두 개도 다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야겠지. 그러면은 수업 때 이제 건너뛰거나 한 부분을 굳이 시험엔 내진 않을 거니까, 시험 준비는 항상 이제 수업을 잘 듣는 걸로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해봐요. 교과서 여러분들은 16페이지를 펼쳐볼 수 있도록 해보자. 16페이지. 자, 인류의 출현과 선사문화 부분에서 시작하는데, 이제 인류는 뭐 500만 년 전은 뭐 전에 처음 생겨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 요즘에 옛날 이 교과서에서는 400만 년이라 돼 있지만 점점 더 그 연대가 올라가고 있어. 왜냐? 그 인류의 등장을 가장 오래된 화석이 몇 년 전에 인류 화석이 가장 오래된 인류 화석이 몇 년 전에 만들어졌냐로 우리가 인류의 등장을 얘기하는데, 그 기술이 발달하고 점점 더 이제 뭐 발굴이 진척되다 보니까 점점 더 오래된 인류 화석들이 나타나고 있어. 뭐 나중에 600년, 700만 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인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원숭이와 구별되는 어,
기타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류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 특징적인 게 인류가 어, 다른 유인원들은 뭐 걸어 다니기도 하지만 되게 이제 기어 다니는 경우, 땅을 짚고 이제 기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은 이제 똑바로 서서 걷는 점에서 이제 다른 유인원들, 원숭이들과 좀 다르고, 그리고 맨손을 주로 사용하기보다는 도구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류의 특징이 있지. 그 밖에 뭐 불을 사용하고 뭐 언어를 사용하고 하는 게 있는데, 보면은 뭐 다른 동물들도 심지어 원숭이뿐만 아니라 새도 막 도구를 사용하고 그래요. 원숭이들이라든지 다른 동물들도 각자의 언어가 있어. 그 밖에. 자, 그리고 뭐 원숭이들도 아까 서서 다니는 애들이 있다고 했었지. 봤으면은 그 인간하고 동물을 구분하는 진짜 여기까지, 이것이 있으니까 인간이고 이것이 없으니까 동물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 인간이 인간임을 만들어주는 게 뭘까? 요즘에 AI도 막 등장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뭘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이 부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역사에서 시대를 얘기할 때 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거든. 선사시대는 인류 역사의 이제 대부분이야, 대부분. 쉽게 말하면은 그 인간이 문자 기록을 남기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이제 불러. 역사 기록 이전 시대라고, 역사 기록보다 앞선 시대라고 하는 거지. 역사 시대는 인간이 문자로 역사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해. 그 선사 시대는 그 주로 돌을 사용했었는데, 그 돌의 사용법에 따라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뉘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이미 배웠을 테니까. 자, 그러면은 그 중학교 때 기억을 좀 되살려가지고, 인류가 이제 가장 그 인류의 가장 오래된 시기를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고 하지. 구석기 시대에서도 그 구석기 시대는 주로 이제 뗀석기를 사용을 했었잖아. 뗀석기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 한국사 시간에도 여러분들 배웠거나 배우겠지만, 돌을 있는 그대로 이제 쓰거나 아니면은 좀 큰 돌에서 막 깨뜨린다든지 아니면 그 깨진 파편을 주워 가지고 쓰는 그것을 우리가 뗀석기라고 한다고 했었지. 자, 이 시기에 이제 생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슬라이드가 깨졌네 이거는. 자, 첫 슬라이드가 깨져가지고 그 부분 이제 건너뛸 수 있도록 하고, 이 구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여러분들 스페인의 그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가 있고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가 있어. 자, 동굴에 남아있는 흔적들이야. 누구의 흔적들일까? 이렇게 뭐 낙서를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일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인간뿐이지. 자, 동굴에서 이런 게 발견됐다는 거인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할 시간 잠깐 주고, 3, 2, 1. 자, 이렇게 인간들이 커다란 막 들소 같은 걸 당시에 이제 인간들이 보고 살았다는 거, 알타미라 동굴에 있었 그 그려진 걸로 봐서 당시에 이런 걸 사람들이 봤었다는 거예요. 소. 뭐 여기도 이제 라스코 동굴 벽화에도 소가 보이지. 근데 여기 어떤 게 보이니? 소가 오른쪽에 있고 사람이 여기 이제 있는데, 뭔가 좀 자세가 쓰러져 있거나 뭐 어디 받치는 거 같지? 사람이 죽는 모습이려나? 그 소를 보면은 이제 뭐 꼬챙이 같은 게 이제 주변에 뭐 사선에 그어져 있는지 이게 아니면 밥 위에 금인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지만, 자, 인간이 어디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니? 동굴에 그려져 있으니까 인간이 동굴에서 생활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왜 인간이 그러면은 동굴에서 생활을 했을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먹거나 식물을 이제 채집해가지고 먹거나 막 그렇게 했었어. 그러다가 집에서 먹을 것이 다, 어,
그렇게 그런 것들 먹으면서 살고, 밤이 되면은 이제 뭐 비바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물들의 습격을 피해가지고 뭐 동굴로 숨어 들어가지고 뭐 불 피워놓고 이제 살았을 텐데, 그 동굴에서 살다가 자기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 주변에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싹 다 없어져 버려서 어디 이동했다든지 다 먹어치웠다든지, 그러면은 더 이상 그 동굴에서 살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지. 다른 동굴로 이동해서 살거나 그 길가에 막집을 지어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막집이라고 하는 거는 땅을 깊게 파지 않고 쉽게 말하면 그 뼈다귀라든지 아니면은 그 식물 줄기 같은 걸로 벽을 만들어서 쌓은 이제 텐트 같은 집이야. 막을 천막이란 뭐 하는 말 들어봤지? 텐트.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생활을 했었던 거야. 어,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동 생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아까 살펴봤던 것과 알타미라 동굴과 라스코 동굴에 있었던 그 벽화를 대표적인 구석기 유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 밖에 또 이제 구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만 했었던 게 아니야. 먹고 사는 일 이외의 것도 했는데, 어떤 활동들이 예술 활동들도 했었거든. 이거 원시 미술, 원시 예술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오스트리아, 독일 옆에 있는 그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된 빌렌도르프 지역의 그 비너스상. 비너스는 그 여신을 뜻하는, 이제 진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이라기보다는, 그 비너스 여신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그 여신을 나타낼 때 우리가 비너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 그리고 이게 비슷한, 조금 다르지만 좀 약간 비슷한 형태의 그 유물이 일본에도 등장을 하거든. 일본의 조몬의 비너스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요. 이런 것들의 특징. 자, 대표적인 구석기 미술들인데, 빌렌도르피 비너스나 조몬의 비너스, 이것이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 뭘 표현했을까? 교과서에는 뭐 여신이다, 뭐 출산과 뭐 다산의 상징이다, 뭐 그 풍요의 상징이다 등등등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해진 건 없어. 이걸 만든 사람들이 수백만 년 전에 또는 수십만 년 전에 사람, 또 뭐 몇만 년 전에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거죠. 그 왜 이걸 만들었는지도,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음,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일단 이게 그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술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조각상이라고 하는 걸. 자, 그 밖에 뭐 아까 말했던 조몬의 비너스 것도 있었지. 자, 그러다가 구석기 시대에서 인류가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언제지? 신석기 시대지. 지금 교과서 17쪽을 보고 있었어요. 자, 구석기 시대 그림이 이제 깨져가지고, 그럼 신석기 시대 그림 봐보자. 세계사 시간이니까 그리고 옴집 사진으로 쓸만한 게 그 서울 암사동 주거지 사진이 그나마 쓸만하더라고. 그래서 굳이 갖고 왔고, 그래서 영어로 일부러 좀 세계사 분위기 나라고 영어로 이제 써놨었어요. 그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이제 봤거나 볼 수 있었겠지만, 막집 같은 경우는 땅을 깊게 파지 않는데, 신석기 시대는 땅을 굉장히 이제 깊게 파지. 집을 만드는데 좀 더 노력이 많이 드는 거야. 집을 만드는데 좀 더 고생을 하는 이유. 어. 그 집을 만들어 놓고 오래 쓴다는 거였지. 그 오래 쓴다는 것은 이동보다는 정착 생활로 조금 더 접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럼 인간은 신석기 시대, 방금 게 움집이었잖아. 움은 구덩이야. 구덩이지.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 이제 위에 지은 집인데, 왜 인간은 이런 그 파는데 좀 만드는데 좀 더 힘든 움집을 만들게 됐었냐? 당시 새로운 생활들이 이제 시작됐었기 때문에. 그 신석기 시대에는 그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제 바닷가와 강의 면적이 넓어지고 고기들도 많이 잡히게 된 사람들이, 그럼 그 근처에 가가지고 고기들을 잡으면서 이제 영양이라든지 식량을 이제 삼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강이 이제 그 위로 올라오면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이제 그 식물들도 많이 자랄 수 있게 되고 또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인간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뭘 할 수 있게 됐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어. 농경. 그리고 가축을 싸나운 뭐 코끼리라든지 뭐 아니 뭐 늑대라든지 호랑이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축들을 길러가지고 생활하는 목축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야. 자, 이런 생활은 그 뭐냐면은 특히 목축이야 뭐 가축들 데리고 다니면서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건데 농사라고 하는 건 한 땅에 식물이 발이 안 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식물을 그리고 기르려면은 뭐 봄부터 여름, 가을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돌봐야 되거든.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딴데 어디로 이동을 하거나 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자연스럽게 정착 생활을 이제 하게 됐었고 뭐 그걸 하다 보니까 움집을 이제 아까 봤었던 이제 움집을 이제 만들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고기잡이도 하지만 뭐 농경과 목축 같은 걸 하게 되면서 인간이 단순히 뭔가 자연에 있는 거를 획득하는 그 단계에서 생산하는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로 이제 그 인간들이 인간들의 이제 경제가 발전하게 돼. 이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지. 자, 이 신석기 시대에는 먹을 것이 뭐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좀 많이 이제 늘어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곡식들을 저장할 수 있는 토기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 토기. 토기의 등장은 신석기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 시기에 또 여전히 석기가 사용되는데 간석기가 이제 사용이 돼. 왜 간석기를 쓰게 됐었냐? 한국사 시간에서 이제 자세히 나오지만 곡식을 그러니까 뭐 동물을 때려 부수고 하는 게 아니라 곡식을 뭐 갈고 그것을 조리하는데 어 기존에 막 그 울퉁불퉁한 돌로 하기보다는 좀 반들반들한 돌로 했을 때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섭기가 사용됐었던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그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뭐 인간들이 이제 농사 같은 것도 이제 짓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자연 그 농사 같은 걸 짓다 보니까 그 농사는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힘들어. 그 잘 지으면은 먹을 걸 얻을 수 있지만 농사 망했을 경우엔 그 먹을 수 있는 걸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에 많이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신을 뭐 어떻게 뭐 자연에 뭐 신이라고 하는 게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시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애니미즘 같은 게 있어. 여러분들 그 보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산에는 뭐 산신령이 있고 뭐 그 태양에는 태양신이 있고 달에는 달의 신이 있고 뭐 나무에도 신이 깃들여 있고 그 나무 막 함부로 베어내면 안 된다고 막 바위에도 신이 있어서 바위 막 발로 함부로 차지 말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그것들이 애니미즘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커다란 돌을 만들어 놓고 이 돌을 숭배하는 그 인류의 모습들이 신석기 시대에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거석 숭배, 거석 문화라고 하고 커다란 돌이지 거석. 영국의 스톤헨지가 이제 대표적인 스톤헨지가 이제 여기 이런 것들. 그밖에 밑에 뭐 자 구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 다 살펴봤지.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그 집터 유적이 동굴에 있고 동굴에서 동굴벽화가 발견되는 거는 인간이 그 동굴에 살았기 때문이란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다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
그러다가 인류가 또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아까 움집 사진만 보다가 굉장히 이제 거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1920년대인가 10년대인가 30년대에 찍은 도시 유적의 항공 사진이야. 우르라고 하는 도시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의 모습이고 뒤에 저거는 이제 대부분 뭐 복원된 것도 이제 많겠지만 도시 유적의 모습. 자, 뭐 쉽게 말하고 움집 같은 걸 찍고 살던 인류가 이런 걸 만들게 됐었는데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해. 3, 2, 1. 자, 굉장히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거대하지. 그리고 보면은 모양이 어때? 조금 삐뚤삐뚤한 것도 있지만 그 굉장히 건물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고 또 정리가 잘 돼 있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그 질서가 잡혀 있지. 이 안에 자, 이 도시 그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그 여러 집단이 있잖아. 서로 다른 집단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계급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계급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문명의 단계, 청동기 시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이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세력권 안에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인 걸로 봐서 뭐 사람들이 저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지은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이런 그 공사를 어떻게 보면 이 도시 건설을 계획하는 뭐 거대한 지배자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이런 거대한 도시를 건드릴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권력자가 있었다는 걸 또 한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 여러분들 인류가 신석기 시대 때 농사 짓고 살았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 농사를 짓는 것도 스케일이 다른 지역이 있었거든. 이 네 가지 지역이 있어.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20쪽에 중국의 황허강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과 지금의 그 뭐 이라크, 시리아 등등등 그 중동 지방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두 강 사이에요. 여기는 두 강을 사이에 끼고 있지. 그래서 그 중간 지대라고 해야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용어로 이제 불리거든. 자, 이곳이 바로 세계 4대 문명의 이제 발상지야. 요즘에 무슨 뭐 얘기하면은 뭐 북한에서 막 대동강 문명 막 이런 소리하고 막 그리고 그 뭐 요하 문명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무슨 전라도 지역의 뭐 마한 문명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뭐 이런 거대한 강 주변에서 일어났었던 문명들하고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고 이제 보이는 표현 같아. 이제 어쨌든 자기네들 자부심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 지역들에서는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 문명이 뭐냐? 어, 일단 거대한 농사를 지을 때 농사의 이제 스케일이 달랐었다는 거야. 농사의 스케일이 다르니까 이 지역에서는 그 쉽게 말하면 농사가 망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농사 잘 될 경우에 엄청난 인구를 이제 먹여 살릴 수가 있겠지.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막 잘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늘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늘어난 인구가 도시에 이제 도시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살게 되고 도시가 하나의 국가가 돼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국가, 도시국가라고 하지. 우리가 우리가 요즘에 국가라고 하면은 시골 뭐 농촌 뭐 도시 다 포함하자. 옛날에 국가라고 하는 건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생겨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볼게. 이런 곳에서는 그
계급이 있었어. 계급이 나눠져가지고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 있었어. 이 지배 계급은 한국 사시한다고 배웠었겠지만 뭐 주로 청동기를 사용하고 또 이제 세금을 거둔다든지 신한테 뭐 제사 지낸다든지 할 때 문자를 이제 사용했었다는 거야. 지역마다 문명마다 문자 다르잖아. 다 문자를 썼었지. 그밖에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게 이곳에서는 대규모 농사를 굉장히 크게 지었었다는 거야. 그밖에 천문학, 하늘 뭐 별자리 관측이라든지 막 그 태양이라든지 뭐 달의 움직임 이런 걸 관측하는 게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 그리고 수학이 굉장히 발달했어. 왜냐? 농사 지을 때 강이 막 넘쳐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강이 얼만큼 불어나는지 얼만큼 줄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다는 것. 그 밖에 이제 문자 사용 등인데 이것에 그냥 이런 것들을 막 달달달 외우고 하기보다는 각 문명에서는 어떤 뭐 문자, 어떤 수학, 어떤 천문학, 어떤 농경이 이제 발달했었는지 그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겠지. 그럼 이제 교과서 21쪽으로 넘어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20쪽으로 넘어가서 살펴봤었던 것 중에 그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지. 아라비아 반도가 끝나는 지점과 어 아프리카와 그 아라비아 반도 이제 근처에서 아라비아 반도 좀 위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그 사이에 있는 땅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른다 했었지. 이 두 강 사이에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 있는데 그 이쪽 지역의 신화 같은 걸 보면은 뭐 홍수에 대한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이 기독교의 그 경전이지만 또 이제 유대인들의 경전도 이제 들어있잖아. 유대인들이 뭐 이쪽 지역에 이제 살았었는데 유대인들의 그 기록에도 굉장히 홍수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그만큼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런 강들이 굉장히 자주 넘쳐가지고 어 그 신화 같은 데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전됐었다고 했었지. 자,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발달하겠니? 뭐 당연히 뭐 천문학이 발달하고 막 하겠지. 그 수학 같은 것도 발달하고 뭐 그 지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름이 되면 뭐 물이 어떻게 뭐 내려간다든지 가을이 되면 올라간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관측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늘의 움직임하고 그 뭐 실제로 뭐 달이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바닷물 높이도 낮아지고 높아지고 한다잖아. 천문학하고 그 강의 흐름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연관돼 있는 걸로 많이 봤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그 날짜를 계산하고 또 이제 그 하는 게 태음력이야. 태음력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전이 됐었고 또 여기서 이제 개발된 그 어 수학 같은 거 어떻게 보면 농사 막 많이 짓고 뭐 생산량 측정하고 할 때 뭐 수학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때 근데 그 60진법이 이제 만들어졌어. 60진법 뭐냐? 그 2, 3, 4, 5, 8, 9, 58, 59, 60 되면은 그 60을 하나의 단위로 세는 거야. 그리고 또다시 1, 2, 3, 4, 5, 9, 뭐 58, 57, 57, 58, 59, 60 이렇게 또 60이 되면 그걸 또 하나의 단위로 하는 거야. 지금 60진법을 쓰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근데 그 시간 있지. 60초가 1분이 되고 60분이 1시간이 되는 거잖아. 그 60진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 밖에 이제 뭐 농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고 막 홍수도 자주 나는 지역에서 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수메르인들이 다신교 그 여러 신들을 이제 믿었었다는 거.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공간으로 신들의 공간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제 신전을 이제 찾았다고 해. 지구라트 여기 이제 보이지?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에서도 봤었던 게 이제 지구라트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 신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왕은 신의 대신해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제 그 인식됐었어. 그래서 이걸 신권 정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신권 정치,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뭐 권력을 이루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자, 잠시 파워포인트를 이제 우리 확인해 보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유물 중에 그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발견된 유물 중에 하나.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를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우르의 유물이야. 이거 뭐 어때? 봤었나? 자, 이게 보면 공동적으로 등장한 사물이 있어. 이제 이게 보이지? 여기 그 이거 뭐 약간 신 또는 이제 왕에게 바치는 어떤 그 잔 같은 게 아닐까 하고 이제 보이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이즈가 커다란 사람이 오른쪽에 이제 보이고 있지. 똑같은 자세로 벌거벗은 사람이 어디 뭐 문 앞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뭐 왕에게 뭔가를 바치는 모습 같기도 하고, 위에는 아래는 뭔가 신에게 뭔가를 바치는 그 모습 같기도 하지. 자, 암튼 이걸 통해서 보시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나눠져 있었고, 뭔가 계급이 이제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좀 약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 자, 오른쪽은 우르 지역에서 발견된 그 나무 상자의 이제 그 모습이야. 나무 상자의 이제 겉모습인데,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걸 대충 훑어봤지, 여러분들? 자, 보면 뭔가 창을 든 뭐 군사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끌고 있는 마차가 보이고 있지. 가운데 굉장히 커다란 사람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얘네들은 손에 뭘 안 들고 있는 것 같지? 위에 사람들은. 자, 아래 중간 줄을 봐보자. 중간 줄에 보면은 뭔가 손에 뭐 하나씩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반쪽에 있는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 뭔가 좀 약간 뭐 발가벗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이제 보이고, 그 밑에를 보면 좀 더 정확해지는데, 뭐 마차 같은 데 깔려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하잖아.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뭐 전쟁, 여기서 이제 뭘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 마차의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 밖에 그 뭐 대규모 전쟁이 이제 일어났었다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지. 자,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도시국가 우르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라 했었지.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해. 자, 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함무라비라고 하는 그 왕이 있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생겨난 수많은 왕국 중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왕국이었지. 여기에 왕 중에 함무라비 왕이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함무라비 왕이 자기가 만든 그 법전을 세웠는데, 쉽게 말하면 법전을 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 비속으로 이제 세운 거야. 자,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있는데,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 문자로 만들어졌겠지. 법이니까 쐐기 문자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다고 해. 쐐기 문자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쐐기라고 하지. 뭐 아무튼 뭐 망치질 같은 거 하고, 어디 이제 뭐 틈새 같은 게 뭐 벌어지지 않게 이제 막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쐐기라고 하는 게, 그 쐐기 같이 생긴 그 문자라 해가지고 쐐기 문자라고 해. 이게 어느 지역의 문명이라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제 문명, 그 문자라고 했었지. 자, 그럼 하무라비 법전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 말고
자, 좀 원문을 좀 길게 가져왔어. 자, 이런 내용도 있다. 뭐, 그 왕의 호칭을 짐이라고 하지. 내가 하여금 뭐 나란 정의를 빛나게 하고 뭐 사람들 행복하게 하겠다 해놓고 내용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냐. 남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고발을 했는데 이것이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 고발을 했어. 그러면은 그 거짓 고발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아들이 자신 아버지를 때렸을 때는 그 손을 자른다는 거야. 왜 근데 보면은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을 때는 왜 아들 그 여기서 아들의 손을 자른다는 거지. 왜 하필이면 근데 손을 자를까? 아버지는 뺨이 아팠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아들의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손을 잘랐을까? 똑같이 하는 게 아니지.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가 잘못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아들의 손이 잘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들의 손을 그렇게 잘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땠던 것 같아요. 평등한 관계 아니? 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때렸는데 아들의 아버지의 손을 잘랐을까? 그러진 않겠지. 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불평등이 있었던 것이고, 그 아버지를 좀 더 이제 높게 봤었겠지. 귀족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을 상하게 한다. 귀족의 눈을 누가 만약에 뽑아버렸다 그러면은 그 눈을 뽑은 사람의 눈도 뽑아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귀족의 뼈를 부러뜨린 사람은 그의 뼈를 부러뜨리고, 근데 반대로 귀족이 평민의 눈을 뽑아버린다든지 다리를 막 부러뜨리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 벌금을 낸 거라고 해. 그 밖에 이제 귀족이 노예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그는 노예값의 절반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고. 자, 그 밖에 뭐 수많은 것들이 있어. 노예가 근데 자유인의 뺨을 때리면 그 노예의 귀를 자른다고 돼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좀 약간 섬뜩한 게 있는데, 목수가 부실하게 지은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으면 목수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이때 목수가 집을 지었는데 그게 좀 약간 무너져가지고 집주인의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은 목수의 아들이 죽는다는 거야. 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이제 막 보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당시에 그리고 굉장히 뭐 이런 사건들이 법으로 만들어질 정도였으니까 뭐 집 잘못 지어가지고 막 그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다는 것과 사람들끼리 싸우면은 막 눈을 뽑는다든지 뼈를 부러뜨린다든지 하는 굉장히 그 참혹한 싸움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이제 보이는 것 같아. 사실 그냥 맨손으로 싸웠다기보다는 되게 막 싸울 때 막 도구를 들고 막 싸웠던 그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법전이잖아. 굉장히 수많은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 사람들끼리 싸웠을 때, 너희들 싸웠어? 그리고 누가 다쳤어? 다친 사람 있으면은 그 다치게 한 사람이 네 눈을 어떻게 한다든지 팔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명령을 하는 지배자가 존재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리고 똑같이 보복을 하는 그런 법률이 중심이 되고 있대. 신분을 고려해가지고 좀 더 가벼워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겠지.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볼 게 굳이 뭐 길게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어, 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그 유명한 신화 중에 하나로 길가메시 서사시가 인류 최 가장 오래된 신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뭐 저승세계 얘기보다는 현세를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현실적이었다고 얘기를 해. 그 이유는 뭐 인류가 아니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뭐 전쟁을 많이 벌였다든지 그런 뭐 이유들도 있을 것이고, 뭐 홍수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막 신경 쓰려고 그 죽은 뒤의 세계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항상 그 고대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든. 남아있는 유물만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후세계,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와 관련된 유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세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현세적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반대로 굉장히 사후세계, 그러니까 저승세계를 신경을 쓰며
집착이라고 할 만큼 그쪽에 관심을 가졌었던 그 문명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집트 문명이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 두 유물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좀 얘기해봐요. 뭐가 보이니? 사람들이 보이지? 사람들 보이는데 손에 막 저마다 뭘 들고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자 같은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줄자 같은 걸 막 들고 있기도 하고, 애들도 손에 무슨 꾸러미 같은 걸 들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 뒤로 뭐가 펼쳐져 있니? 곡물이 펼쳐져 있지. 굉장히 갈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죽어라고 농사를 하는 사람들과 뭔가 명령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그 명령을 하는 사람 여기 뭐 여기 이제 보이지. 그리고 그 명령을 한 사람들보다도 가장 뭐 거대한 이제 존재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집트 문명에서 발견된 이제 그 유물들인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집트 사회가 농경 사회였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회에 그 거대한 이제 계급 이제 층층이 나눠진 계급이 이제 있었다는 것, 그런 걸 알 수 있겠지. 자,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 자,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잠깐 우리 교과서 20쪽으로 가면은, 이집트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의 이제 나일강 유역에서 이제 발달한 문명이 이집트. 지금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지. 그쪽이었었고, 사실 그 많이 그 대중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익숙한 문명일 텐데, 여러분들 그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이제 발달을 했었다는 거. 뭐 그리고 이쪽이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나일강 지역도 굉장히 이제 비옥한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농경이 발달을 했었는데, 나일강이 또 이제 어떤 특징을 주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커다란 홍수가 한번 나면 커다란 홍수가 일어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비옥한 지역에도 천문학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또 발달을 했었겠지. 어. 나일강에 보면 이쯤 뭐 여름쯤이 되면 가을쯤이 되면 나일강의 높이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천문학이 발달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태양력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 태양력. 자, 여러분들 그 보면은 잠깐 여기서 그냥 팁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있잖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모양이 여기를 뭐라고 부르면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해.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리고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여기서는 그 날짜를 셀 때 태음력을 쓴다고 했었지. 쉽게 말하면 달을 기준으로 달력을 이제 마련하는 거야.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는 달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으로 날짜를 세고,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왕은 그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있잖아.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불렸다 했지. 근데 이집트에서는 뭐 어떻게 날짜를 셀 때 뭘 기준으로 한다? 달이 아니라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력을 썼었다는 거야. 자,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날짜를 셀 때도 태양력으로 셌다. 이거는 그냥 외우기 위한 것이고, 뭐 그냥 크게 뭐 아무튼 이집 사람들이 뭐 태양을 그 날짜 세는데 좀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태양을 기준으로 했었겠지만, 아무튼 이집트는 태양력, 메소포타미아는 태음력이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었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또 이제 수학도 발달한데, 아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60진법이었지. 여기는 10진법이 이제 사용됐었지. 10진법이, 음, 10진법 대표적인 게 뭐였냐. 여러분들, 1이 10개 모이면 10이지. 10이 10개 모이면 100이고, 100이 10개 모이면은 뭐 1000이고, 이런 10진법을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사용했었다는 거야. 자, 그랬었고, 그 밖에, 이집트는 태양신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제 다신교 국가였단 말이야. 강의 신, 뭐, 자, 나일강도 있으니까 뭐, 나일강의 신도 있고, 태양의 신도 있고, 뭐, 달의 신도 있고, 뭐, 저승의 신도 있고, 수많은 이제 신들이 이집트에도 있었는데, 자, 이집트의 특징 중에 이제 어떤 것이 있냐. 자, 이 유물을 통해서 이제 봐보도록 해보게. 여러분들 그 교과서 이제 밑에 보면은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스핑크스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가 이제 떠오르지. 자, 이런 것들. 피라미드는 아까 위에서 봤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무덤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됐었지. 그리고 그 수호신 스핑크스가 이제 있고, 또 이제 살펴볼 만한 게 이제 그 여러분들 이집트에서는 왕이 죽잖아. 왕이 죽으면은 그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애써서 이제 하지. 특히 이제 황금 가면으로 자기 이제 그 시신을 장식했었던 그 투탕카멘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그 황금 마스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지. 뭐 파라오의 저주라든지 그런 말도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한번 어떤 건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리고 무덤에는 이제 뭘 만들었었냐? 어, 사자의 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자에서 이게 어떤 유물이냐면은 그 이집트의 이제 그 무덤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유물인데, 어, 죽은 사람을 위한 책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뭐 들어있지. 가운데 오시리스가 저승의 이제 심판관이야. 그리고 이거 오시리스를 돕는 뭐 아누비스라든지 뭐 토트 이런 애들은 이제 뭐 그 다른 역할들. 토트는 석이고 아누비스는 막 그 죽은 사람의 심장을 뭐 그 저울에 달아보는데, 이 사람의 심장이 깃털보다 그 무거우면은 뭐 좋은 놈이고, 깃털보다 가벼운 건 나쁜 놈이고, 아마 그랬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나쁜 놈이면은 이 악어가 이제 바로 잡아먹어 버린다고. 이제 티아마트였나? 그 악어가 그 사람을 잡아먹어 버린다고 하더라고, 죽은 사람을. 그럼 죽은 사람은 부활을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고 해.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은 사람의 무덤에 담겨 있어. 저승에 가면은 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까 대비를 해라라고 죽은 사람에게 안내를 하는 이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글자가 적혀 있는데 글자가 우리가 아는 글자 좀 다르고, 뭔가 뱀 모양, 새 모양 그런 것들이 보이지. 자, 이집트에서 문자를 썼는데 이 문자를 뭐라 불렀냐면은 상형 문자라고 불렀다. 한마디로 실제 어떤 그 동물이나 동식물이나 사람의 형태를 따서 만든 문자를 상형 문자라고 해. 이거를 어디다 썼었냐?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집트산 그 갈대로 만든 종이에 썼었다는 거지. 피라미드도 크게 만들고 스핑크스도 만들고 이와 같은 사자의 서를 만들었다는 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니, 여러분들? 영혼 불멸 사상. 인간이 죽어도 영혼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과, 그리고 사후 세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현세적인데